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증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증시가 어제 많이 무너졌죠. 마이너스 16%. 물론 다른 장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왜 러시아만 유독 하락했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푸틴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곳들을 독립으로 인정한다 이러면서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뉴스가 실제로 그 뒤에 나왔죠. 러시아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인들의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현지인들이 바라보는 러시아 증시의 시선,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정말로 그 내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증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편한 것 중에 하나가 investing.com인데요. 여기를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미국 거를 볼 수 있고요. 러시아 거를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러시아 거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은 러시아 게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러시아 쪽 관련된 뉴스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RTS라는 게 떠요. 지금 여러 뉴스들도 있고 RT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분위기를 볼 수 있겠죠. 3.55인데요. 이게 3.5가 지금 3.55라는 거지 어제 난리 났었거든요. 네,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 4%, 13%, 3%, 1500에서 1165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때 이후로도 많이 떨어졌었고요. 한참 올랐었다가 1월 24일 날 1200까지 갔었다가 한참 올라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에 최저치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1년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분명 이제 9월달, 10월달 초만 해도 1887까지 갔었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거의 6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아예 역발상으로 만약에 러시아 사태가 잘 해결이 되면 조금 저렴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관점에서 그럼 과연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느냐, 반등을 칠 수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에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역발상은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러시아 쪽의 의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원서 그대로 보고 싶으면 여기 러시아를 그대로 누르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크하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풍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에서 석유가스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거다.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유랑 가스를 판매할 수 없는, 달러로 결제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우려가 난다. 그게 가장 투자자가 두려워하는 거죠. 700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RTS 인덱스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막 서로 블라디미르 막시모프님이 내 글 읽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들 각자 자신의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에르몰렌코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거품이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터지지 않는다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1000 미만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네요. 그만큼 러시아 투자자들도 공포에 질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2014년이 언제냐면요. 2014년 요때 말하는 겁니다. 이게 2000까지 찍었었다가 이때 이제 750까지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750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크림반도 사태 당시에 바닥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제 제동을 걸었잖아요. 유가 제동이 걸리면서 뚝 떨어졌죠. 실제로 유가가 그때 100달러가 넘었었다가 이때부터 쭉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증시는 유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95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2000까지 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잘 해결된다 했을 때 서방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들 글 가지고는 좀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재가 도입될 거다. 저 무슨 제재가 나올 거냐? 그게 선반영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3000포인트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각자의 뭐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가끔씩 뭐 얘기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뉴스들을 건질 수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건질 게 없는 것 같네요. 대신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러시아 주식.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주식들 많거든요. 러시아를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러시아에 있는 시총 상위주들이 나와요. 이거를 보는 거죠. 지금 봤을 때 분명히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반등을 주는 주식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6개 중에서 가스프롬이랑 노르니켈 이 두 개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투자자들은 이거를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빨리 저점 기회라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머지들은 아직 반등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든 러시아 투자자든 간에 가장 매력 있는 주식들 이제 저렴해졌으니까 사야겠다. 먼저 손이 나간 게 이 두 개라는 거죠. 제가 그럼 여기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인지 그리고 저평가 상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베르뱅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베르뱅크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1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 루블에서 195니까 그냥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가 1841년에 설립된 이제 은행이에요. 유럽 중부 동부 다 합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스베르뱅크다라는 거죠. 금융 제재를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PER이 4배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9%까지 올라왔다. 고민이 되죠. 야, 이거 경제 제재 안 받으면 배당주 9%짜리를 갖게 되는 거고, 아, 이 가격에 살 수 있냐 없냐 이거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선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가즈프롬 여기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떨어졌죠. 저번에 한창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10월 달만 해도 392루블이었다가 270루블로 떨어졌어요. 그럼 아까 봤을 때 스베르뱅크보다 좀 덜 떨어졌죠. 이 가스프롬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유럽과 터키에다가 천연가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중에 하나인 가스 공급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천연가스 가격과 연동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PER은 3.5배, 배당 수익률이 4.5%. 배당이 별로 되지 않네? 라고 봤다는 거는 가스프롬이 어떻게 보면은 배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다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안전장치가 약간 부족해요. 약간은 부족해요. 루코일은요, 1년으로 볼게요. 루코일도 마찬가지로 5,553 루블인데 7,000 루블에서 떨어졌으니까 20% 정도 떨어졌다 봐야 되겠네요. PER은 7배고요. 배당 수익률이 8.3%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원유 회사라 보면 돼요. 석유와 가스를 다 시추하는 회사다. 석유 회사다 보시면 되는데,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PER이랑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지고 이걸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엑스모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얀덱스도 되게 매력 있는 회사죠. 러시아 60% 지분 정도, 그러니까 러시아의 네이버 정도 검색 엔진 업체다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주가가 6천 루블에서 3천 루블이니까 반토막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90배다라는 거, 배당금이 없다라는, 너무 지금 약간 꿈을 바라보고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게 2020년 코로나 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 전에까지는 2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볼 주식은 로스네프트 볼까요? 오늘 7% 많이 떨어졌는데, 이 회사는 왜 많이 떨어졌냐, 반등을 주지 못하냐. 600루블에서 400루블이면 30% 빠진 거거든요. PER 4.5배, 배당 수익률 5%. 여기는 러시아 최대 원유 수출업체입니다. 그럼 당연히 제재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그래가지고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한 건데, 노르니켈 7% 올랐죠.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요. 아, 벌써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쫙 올라가죠. PER이 6.6배, 배당 수익률 10.6%. 7% 안 올랐으면 배당 수익률 11% 나올 뻔했죠. 되게 매력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뭐냐면 니켈인데, 백금, 구리를 하는 최대 규모의 생산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또 세계 최대 팔라디움 생산업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주식들은 보통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이제 광물 가격과 연동이 많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저는 니켈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고, 이제 가스라던가 유가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전기차를 생각했을 때는 니켈 괜찮은 것 같아요. 팔라디움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보면은 주가도 매력이 아닌가. 실제로 떨어진 것도 보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많이 올랐죠. 2020년부터 꽤 오른 상태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벌써 들어왔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굉장히 핫한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은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밖에 못 삽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가즈프롬 그리고 얀덱스밖에 못 사요. 가즈프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살 수 있냐면은 독일 주식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얀덱스는 나스닥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 하락했는데, 왜 현지와 분위기가 다르냐? 어제 거에 대한 그 추가 하락분을 더 반영하는 거고, 어제는 미국이 장이 안 열렸어요. 이게 합쳐서 하락하는 거다, 그럴 수도 있고, 퇴출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리스크까지 더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나와 있습니다. 주식 자체가 뭐 80달러에서 지금 뭐 44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쉽진 않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독일 주식을 통해서 가즈프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증권사한테 전화로 해서 나 러시아에 어떤 주식을 사달라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사주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살 경우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주식들 뭐 다른 거 없나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영국이라던가, 영국이 많이 상장돼 있고요. 유럽 쪽이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에 상장된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헤드헌터라던가 몇 가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investing.com 잘 활용하면은 현지 사람들이 치는 글의 토론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뭐 조금 더 빠르게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이렇게 빠르게 안다라고 해서 대처를 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뭐 오를지 내릴지를 서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또 그들의 정보가 루머일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휘둘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